여러분, 집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절대 아파트 사지 마세요. 지금 남들 따라서 아파트 사시면 10년 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제가 그냥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값 주고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 8억에 나온 매물을 보러 가면요, 8억 2천에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누구는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1억 가까이 싸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는 나와 있는 호가보다 2천이나 더 비싸게 간신히 집을 사는데, 누구는 그것조차도 깎아서 1억이나 싸게 살 수 있는 이 현상.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싸게 사면서 자산도 늘리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 집값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왜 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죠. 지금 사면 올라갈 여지보다 하락할 여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 거죠. 조급한 마음이 들면 내가 먼저 사려고 하잖아요. 지난달에는 5천이 쌌는데 지금은 5천이 비싸졌어. 다음 달이면 5천이 더 비싸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을 사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퍼져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올리게 됩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상승이 멈췄어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관심받지 않던 광진구역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 위로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벗어나기 싫은 사람들은 서울 안에서 좀 더 싼 구역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작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았고요. 더 중요한 건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와, 근데 정부가 그렇게 집 못 사게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네. 집값이 기어코 오르네요? 국민들은 보잖아요.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잖아요.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실제로 집을 사야 되는 내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더 빠르게 사야 좀 더 싸게 산다. 내가 먼저 움직여서 내가 먼저 쌓여내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밀려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포기하든 내가 살 수 있는 넓이를 포기하든, 그래서 평형대를 포기하든 지역을 포기하든 점점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권 일부 외곽까지 가잖아요. 남양주, 다산, 별내 가격 엄청나게 올랐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옆에 병점 가격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네. 대충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던 그 지역이라도. 아, 우리 PD님 큰일 났네.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평생 동안 살 수도 있는 집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격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사는 사람들 1년도 못 채워서 후회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입지도 마음에 안 들고 가격 상승률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엔 매도자가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부동산에 내놓잖아요. 그럼 그 내놓은 물건들 중에 우리가 가서 고르게 됩니다. 집을 내놨는데 막 10명이 보러 와. 그럼 내가 이 가격에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들겠죠? 싸게 났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자가 흔드는 가격에 매수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럼 선택의 적 없이 이거라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반 매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승장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가격 설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매도자가 배제되기 때문이죠. 매수자들의 생각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가격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부동산에 호가가 다 찍혀있는데 제가 가격을 정해요? 이게 이제 경매라는 방법이거든요. 경매하면 다들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경매? 그 법원에서 한다는 건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 안 좋은 물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막 천장에서 물 새고 막 싱크대에서 뭐 올라오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을 벌었어요. 그게 2020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2020년과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네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안 사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되게 저에게 주도권이 있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서 내가 수익을 얻어가는, 그거를 반복해서 진행하는 게 경매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파트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뿌려져 있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경매 물건, 입찰할 물건과 경쟁할 다른 매물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이버 또는 부동산 플랫폼 정말 많이 있죠? 여기만 봐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입찰하는 물건이 실제로 팔려나갈 금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내가 마진을, 수익을 얼마를 가져갈지를 설정하는 거. 요 세 가지만 알면 경매 끝! 나는 낙찰 받아서 사자마자 1억 벌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님 이해하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경매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서 이게 한 가지만 알아도 안 돼.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이해를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 집 살 때가 아닙니다. 사고 나서도 후회하게 돼요.
집 사고 싶어요. 그래도.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쟁 매물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집 살 때 어떻게 사죠? 가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사고 싶은 거, 회사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지하철과 거리든지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이런 것들 대비해서 내가 입찰하는 물건의 상대적 가치를 얻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야. 그럼 해당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알아야 내가 입찰하는 물건의 경쟁력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경쟁 매물을 쫙 수집을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비자처럼 움직이면 돼. 저 같은 경우엔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애연가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필 수 있어야 돼. 편의점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24시간 언제라도 담배를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제 아파트에 편의점이 3분 거리야. 너무 좋아. 근데 나한테 집 사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 구멍가게와 3분 거리에서 언제든지 24시간 담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주세요. 과연 인정하실 소비자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의 특수한 케이스 다 빼세요. 다 빼고요.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양 물건하고 남양 물건하고 같이 있어. 같은 가격이면 남양을 사겠죠. 그러면 동양은 남양보다 더 싸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기 남양이 3억인데 이 물건 동양인데 2억 9천에 해주세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층도 그렇죠. 1층 가격보다 로얄층 가격이 비싼 건 당연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내 물건이 팔리는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을 얻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지에서 제일 가성비 좋은 물건을 하나 골랐고 그 물건과 경쟁되는 내 입찰 물건의 경쟁력 있는 가격을 뽑았으니 두 개가 남게 되겠죠. 이제 뭘 하면 되냐? 비용은 얼마를 산정할 것이며 내 수익은 얼마를 산정해서 역산해서 내가 사야 될 금액을 결정합니다. 비용을 빼고 수익을 뺀 다음에 입찰가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뭔가 식은 쉬운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계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로 제가 먹고 살고 있죠.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돈 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상대적 가치를 뽑아낸 다음에 비용 빼고 수익 빼는 거,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입찰할 물건의 단지의 가장 가성비 좋은 물건이 3억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내가 입찰할 게 동양이거든? 그러면 남양과 동양 3억에 똑같이 나와 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남향이요. 그러면 동양을 2억 9천에 내놓으면 남양 사시겠어요? 동양 2억 9천짜리 사시겠어요? 고민이 되네요. 이 고민이 되는 가격이 설정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의 남양이 나와 있는데 2억 9천 정도면 동양을 선택하겠다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2억 9천 5백에 내놓으면 남양이 선택되겠죠. 2억 9천에 설정하면 동양이 설정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상대적 가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하는 가치에 대한 가격별 금액표 테이블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16년 동안 경험한 거죠. 그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맞아요. 금액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검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대부분 그 정도 가격 차이면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요. 제 감정을 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산을.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는 아닙니다. 테이블에 있는 걸 갖다 꽂아 넣어서 계산만 하면 나와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놨어요. 아까 제가 층 말씀드렸죠? 1층 물건하고 로얄층 물건하고 같은 가격은 무조건 로얄층 팔립니다. 이런 기준들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오. 일단 조망별 가격 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수리 돼 있냐 안 돼 있냐 가격 차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단지 안에서의 동별 위치가 나올 수 있겠죠. 단지 안에서의 위치요? 예. 우리가 같은 단지는 입지가 같다고 보고 해당하는 단지에 있는 물건들만 비교를 하거든. 동네 아파트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동네 아파트를 다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경매 물건은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한 달 있다가 없어져 버려.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입지를 다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너무 들여야 돼. 그리고 내가 이게 낙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만 목매달고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걷어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물건들이 사라지잖아. 근데 경매 물건은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이번에 이거 못 샀어. 괜찮아. 다음 주에 또 있어. 그 다음 주에 또 있어. 내년까지 계속 있어. 살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내가 꾸준함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하는 가격을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생겨.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쫓아다니니까 그거를 수집해 놨더니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더라. 이제 숫자화 시킨 거죠. 제가 첫 번째 건 투자를 해서 16년 동안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못 믿게 됐어. 저 자신을 못 믿으니까 숫자로라도 변화를 시켜서 투자를 하고 싶었던 거지. 우리 집 보러 가서 어떻게 하나요? 집 보러 가서 집을 보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하고 오는지를 봐. 맞아요. 이 사람
사람 좀 지저분하게 사시네.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시네. 내가 들어가 살 거라서 그 사람의 살림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 청소를 안 하시네. 이 사람 왜 먼지가 쌓여있지? 이런 것들만 보고 와. 맞아요. 내가 그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을 떨궈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걸 먼저 떨궈내는 작업을 해서 공통화된 것들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수액쌤은 엄청 오래 하셔서 네. 이런 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네.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초보자분들한테 16년 만에 저처럼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건 16년 동안 기다리란 얘기잖아.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죠.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해 드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비상금을 마련했는데 그게 1억에 달했어요. 이 1억 갖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1억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해서 첫 건으로 아마 4천에서 5천 정도를 벌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공부하는 기간 빼고 6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이 4천에서 5천 정도가 추가가 돼서 이 자산을 별도로 안 쓴다고 하면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생겼을 거고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면 7천에서 8천이 벌릴 거예요. 돈이 돈을 번다는 게 그런 거군요. 맞아요. 자산을 벌게끔 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선 주식을 하길 바라겠지만 지금 사람들 눈은 다 부동산을 보고 있죠. 주식은 돈 벌어서 부동산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유동자산의 끝은 부동산인가 봐요. 예. 그러면 상승장에서 실제로 진짜 수익 보신 분이 계세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0년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시장이다.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지점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2020년에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 한 분이 9억 3천에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딱 6개월 걸렸거든요. 12억 2,500에 팔았습니다. 세전 3억 정도를 벌어들인 거죠. 그거는 근데 6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최근에 계약한 물건이 있거든요. 성북구에 있는 물건인데 이거 5억 2,700에 낙찰받았어요.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래요? 네. 너무 오래된 20평대. 아파트 아니에요?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래된 아파트 아니야? 이거 너무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결론만 한번 볼까요? 5억 2,700에 샀거든요. 경매로. 이거 6억 7,800에 팔았어요. 6개월 걸렸습니다. 어때요? 갑자기 이 아파트 비탈길에 있든 다 쓰러져 가든 아니면 막 그 벌레가 나오든 1억 5천의 수익을 주는 이 아파트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죠. 맞아요. 투자자의 눈을 보면 요 집으로 내가 3천만 원 벌어. 그럼 해당하는 물건의 가치는 3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렇게 투자자의 눈을 길러주기 위해선 숫자로 변환돼야 되고 그 숫자로 변환하는 거에 대한 규칙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자마자 수익은 확정. 얼마에 팔지가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사게 되니까. 내 집 마련할 때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고를 게 아니라 경매만 알았더라면 맞아요. 뭔가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해도 다 낙찰받고 진행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물건이 계속 공급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집 지금 사면 후회한다고 하셨잖아요. 일반 매매 가격으로 집 샀을 때 후회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걸 싸게 살 수 있다면 후회할 일이 없죠. 지금 일반 시장에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당했으니까. 그래서 집 사지 말라고 한 거야. 싸게 못 사니까. 제가 10년 뒤에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샀기 때문에 내 집값이 만약에 10억에서 20억을 떴다고 칩시다. 그럼 10억에서 20억을 떴으니까 난 10억 벌었다고 줘야 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20억짜리 팔아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평형택으로 하려면 나도 20억을 또 줘야 돼. 그러니까 번 게 아니라 거주 비용이 커진 것 뿐이지. 그럼 거주 비용을 오히려 줄여야 돼. 그럼 난 20억짜리 팔고서 10억짜리를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먼 지역 또는 더 작은 평형대로 가야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잘 안 바뀌어. 한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 뭐 시쳇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숫자만 쓸 수 있다면 경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10년 전의 자산과 지금 자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세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한 1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경매를 안 했더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컴퓨터 두들기고 있겠죠. 열심히 컴퓨터 두들기고 프로그램 만들고 막.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매는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살 때 싸게 사기 때문에 낙찰받자마자 수익은 확정돼 있는 거다. 경매공 같은 경우엔 꾸준히 계속 공급되거든요. 경쟁률은 차라리 일반 매매보다 낮은 상태가 지금 현재 시장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갖고 있고, 근데 경매라고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출도 사람마다 다르고 명도도 해야 되고, 오히려 잘못 계산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계획 잡는 능력입니다. 아마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 집을 얼마에 어떻게 사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물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뽑아서 가성비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궁금하실 건데, 상세한 내용을 이틀간 무료 강의로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돈 벌 수 있는 지역, 두 번째는 종잣돈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세 번째는 최소 3천만 원 이상 벌어내는 입찰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딱 이틀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액쌤이었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무료 라이브 방송 때 다시 뵙기로 해요.